안녕하세요. 레이디쌤의 소음순 강의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편은 소음순 수술 상담 좀 해보고 싶은데 병원 가기 전에 뭐 좀 꼼꼼하게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상담하고 오면 항상 뭐 아쉬웠는데 이런 적 있었던 분들 미리 알고 가면 좋은 점들 알려드릴게요. 소음순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질문하시는 내용, 우리 환자분들은 검색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에 대해서 레이디쌤이 생각나는 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건 소음순이건 손가락이건 여기 잘랐어요. 내비두지 않고 빼매야겠죠. 봉합한다고 하죠. 소음순 수술도 자른 다음에 얇은 실로 녹는 실 등으로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해서 물론 갈랑갈랑거리는 큰 조직들은 없어졌겠지만 봉합한 자리에 울퉁불퉁한 조직이 남아있거나 색깔이 어두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새까맣다거나 마치 팔꿈치, 복숭아뼈 있는 부분처럼 크기만 줄었지 주름이나 검은색은 그대로 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좀 작아진 게 어디야 하면 만족하며 사셨죠. 소음순 수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수술 방법도 개선이 되면서 이왕이면 핑크색 이면서 얇고 부드럽고 맨들맨들하면서 오동통하고 예뻐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의료 보험도 안 되는 비급여 수술의 성형이라고 하는데 예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 의사들이 연구를 해왔고 의학의 발전으로 요즘은 레이저로도 많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소음순을 잘라낸 자리를 봉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저로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수술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봉합하는 수술은 실밥을 뽑을 수도 있고 끝나고 나서 녹는 실을 사용했다면 봉합살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길게 봤을 때 실밥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의 수술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봉합살을 제거하고 나면 통증이 1, 2주 이내에 많이 줄어요. 그래서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겉으로 봤을 때 수술했다는 티가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많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봉합하지 않고 레이저로만 마무리하는 수술은 젖은 딱지가 약 3, 40일 동안 앉아있어서 수술한 티가 많이 나고 젖어있고 축축한 데다 약간 따끔따끔한 통증이 3, 40일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즉 통증이나 불편감이 수술 직후에는 레이저 수술이 좀 더 많아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는 조금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한 이후의 모양을 봤을 때 만족도는 봉합수술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조금 더 고생하시더라도 당연히 레이저 수술하는 걸 권해요. 그래도 전 무조건 봉합하겠습니다 할 때 레이디쌤도 봉합을 해드린다고 하지만 설명 듣고 나선 대부분 레이저 수술을 선택합니다. 비용은 이제 병원마다 다르지만 레이디쌤의 경우에는 봉합 수술이건 레이저 수술이건 비용이 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모양이 훨씬 만족도가 높고 예쁘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소음순 모양은 아기 때 모양을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합니다. 그렇지만 아기 때 모양 2mm, 5mm, 1cm 정도는 남겨주세요는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은 어느 정도 남겨두시는지 이 병원은 아예 없애버리는지 또 수술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꼭 상담을 해보셔야 해요. 나는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고 싶었는데 1cm 정도 남았다. 나는 5mm 남겨놓고 싶었는데 너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어느 정도 수술하는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지,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보고 가서 상담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 입구 위에 음액이란 조직이 있어요. 음핵은 매우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음액을 덮는 조직이 있어요. 음액 포피라고도 하고 후드티 입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덮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음액 포피는 소음순과 붙어 있습니다. 소음순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 대부분은 소음순과 연결되어 있는 음액 포피도 같이 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소음순만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 음액 포피도 커서 같이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절개를 하면 포피가 아예 사라진다면 나중에 음액 주변에 신경이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성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음액 포피를 어느 정도 수술할 것인지, 나는 음액 포피를 수술하면 좋은 대상인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주름만 살짝 없애는 건지 완전히 폭용처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셔야 돼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음액이 폭용이 됐다거나 주름도 제거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2번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음액 위에 있는 주름 상태는 어떤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디쌤은 음액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같이 수술하는 걸 권해요. 분비물이 잘 끼기도 하고 사실 소음순만 댕강하는 경우에 음액 주름이 오히려 과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순만 커서 내 눈엔 소음순만 들어왔는데 막상 소음순이 예뻐지면 같이 커 있었던 음액 주름이 이제 그제서야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음액 주변 주름도 한 번쯤 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음순 수술 상담하러 가시는 거 준비되셨나요? 자신 있게 여러 가지 질문하고 오실 수 있겠죠? 다음에는 수술 후에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